자, 이번 시간은 일반 셋이 이렇게 뭔지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체부예요. 하체부인데 중장비 하체부가 아니고 일반 타이어식 장비의 하체부다.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엔진 밑에 부분 바퀴, 그 다음에 변속기, 클러치, 디퍼렌셜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엔진의 동력 전달인데 엔진에서의 만들어진 이걸 동력 전달 기구라고 그래요. 동력 전달 기구를 보면은 자, 엔진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동 걸면은 자, 자동차가 출발한다. 자동차로 놓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중장비 놓으면 이제 잘 보지도 않았고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엔진에서 클러치라는 곳으로 가죠. 클러치로 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노그라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클러치 없다 그러는데 클러치가 없는 게 아니고 페달만 없어. 페달만 없고 클러치 자체는 유체 클러치라고 하는 토크 컨버터라는 걸 씁니다. 클러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엔진 시동 걸거나 이럴 때 클러치 자체를 클러치가 없으면 동력이 어디 바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동력을 이었다 끊었다 하는 스위치가 필요해요. 그 스위치가 바로 클러치예요. 클러치에서 여러분들 얘기는 미션이라고 하는 변속기로 옵니다. 변속기 미션으로 오고 미션에서 나오면은 드라이브 라인 그러죠. 드라이브 라인 그러는데 이 드라이브 라인이 현장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변속기하고 뒷 바퀴까지 연결해주는 긴 축이 동그란 축이 화물차 같은 것을 보면은 가운데에서 밑바닥에 가운데 보면은 뭐 돌아가는 동그란 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드라이브 라인입니다. 거기는 이제 길이 변화와 각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추진축이라고 하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재임이라고 하는 십자축이 들어가요. 자재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슬립이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드라이브 라인에서 나오면은 여러분들 얘기는 대우로 오죠. 대우로 온다. 디퍼렌셜 그래요. 디퍼렌셜이 차동 종감속 기어 장치. 먼저 이제 오는 것은 종감속 기어로 오겠죠. 종감속 기어에서 종감속 기어 장치가 있고 그냥 구동바퀴의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속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종감속 기어 장치가 있고 여기를 이제 커브길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 작동되는 것이 바로 차동 장치가 있습니다. 차동 장치가 있고 이제 차동 장치 다음에 차축을 통해서 바퀴로 연결돼요. 이것이 이제 장비나 자동차의 동력 전달 기구에 속하고 여기에 방향을 바꾸기 위한 환향 또는 조향 장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지, 감속, 정차 중차 이동되지 못하게 해주는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 있죠. 중장비에는 현가 장치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쓰되 소량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가 장치는 스프링 장치예요. 스프링 장치가 있기는 있지만은 자동차처럼 쿠션을 많이 부여하지 않는다. 왜? 쿠션이 많아지면은 장비에서는 물건이 낙하되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기가 쉽게 되죠. 이래서 스프링 장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지게차에서 나오죠. 현가 스프링이 있냐 없냐? 없다. 왜? 있으면 짐이 낙하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동력 전달기고 그 다음에 제동장치가 브레이크고요. 자, 조향 또는 얘를 환향 그럽니다. 환향. 이건 방향 전환을 위한 장치죠. 방향 전환이 있고 다음에 제동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얘는 이제 정차, 다음 주차, 감속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프레임, 타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퀴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이러한 부품 전체를 자동차, 타이어식은 다 가지고 있다. 타이어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식에 대한 동력 전달부터 그 장치를 셰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체 부분을 뜻하게 돼요. 하체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공통 셰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기 구조에 들어가시면 트랙 장치가 나오게 돼요. 트랙 장치는 타이어식과는 별도입니다.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샤시, 공통 샤시,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공통 샤시는. 어느 장비든. 근데 이제 이 문제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보통 5문제 안팎으로 나온다. 나머지는 어디에? 중장비 구조에서 나오게 돼요. 15문제 정도가. 그래서 이 부분을 동력 전달기구, 그 다음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러한 것들을 셰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력 발생 장치를 뺀 나머지, 동력 발생 장치와, 그러니까 엔진하고 전기를 뺀 나머지 장치를 셰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클러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클러치 그러는데, 클러치 그러면은 이제 옛날 분들은 구라치 그러죠. 구라치 그러는데,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거나 절단한다.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구동바퀴에 전달 또는 차단하는 것. 일종의 동력 스위치예요. 하나씩 보시면 얘는 동력 스위치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력 스위치 자체는 왜 필요하냐? 그 필요성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입니다. 그 필요성을 보시면 먼저 엔진을 시동 걸 때 여러분들이 클러치를 기계식인데, 기계식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동 걸기 전에 항상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클러치 페달을 밟고 엔진 키를 집어넣어서 스타팅을 할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변속기 자체를 중립으로 놔둬야 돼. 그러니까 엔진과 하체부를 분리시켜서 엔진만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엔진이 부하를 부담 않도록 해줍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너무 큰 힘을 들여서 돌리지 않도록. 왜? 기동전동기가 무리를 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을 시동할 때 엔진 자체를 무부하 상태로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식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 즉 변속 레버를 움직여서 변속을 하는 것은 기어 바꿀 때 클러치를 밟고 변속을 해요. 그죠? 기어를 안 밟으면 변속이 잘 안 돼. 끼릭끼릭 소리 나고 잘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관성운전입니다. 관성운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볼까요?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갈 때 악셀 페달을 확 밟아서 RPM을 쭉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클러치 페달을 밟고 기어를 바꿉니다. 또 감속할 때는 기어 단수를 4단에서 3단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낮춰서 변속을 한다. 이때 속도를 올리거나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클러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 운전 그러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관성이죠. 관성 그러면 지난해 엔진에서도 했었는데 얘가 전지 관성이 있고 운동 관성이 있다 그랬어요.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하는 성질과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 진동을 했어요. 이 관성 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속할 때보다는 증속시킬 때 엔진 회전 속도와 바퀴에 따라오는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러치의 필요성은 엔진 시동 걸 때, 기어 바꿀 때
비연속하기 전에 관성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또 클러치 구비 조건이 나오는데 클러치는 동력 차단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아라. 그래서 플라이휠의 런아웃 측정이 나왔었습니다. 플라이휠 뒤에 클러치가 붙기 때문에 플라이휠이 앞뒤로 흔들리게 되면 클러치판에 변형이 없어도 앞뒤로 흔들려서 클러치에 차단됐을 때 차단 상태가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0.25mm 이상 변형이 있거나 할 때는 클러치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플라이휠을 교체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라. 그 다음에 열을 빨리 방출시켜라. 방열이 잘 되고 열을 오래 가지고 있지만 과열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주로 클러치 필요성이 나오고 클러치 구비 조건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클러치의 종류는 마찰식 클러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클러치가 있게 돼요. 마찰 클러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클러치판이라고 그러죠. 디스크판을 가지고 있는 클러치를 마찰 클러치. 그래서 승용차는 단판을 쓰고 다음에 버스는 복판을 씁니다. 그다음에 대형 화물차도 복판을 쓰는 게 있죠. 판이 디스크판이 2장짜리가 있고 1장짜리가 있다. 이걸 마찰 클러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원뿔 클러치. 어떤 이건 정치식 엔진에서 뭐 엔진의 발전 동력을 다른 어떤 물질을 돌리기 위해서 접속 차단하는 클러치예요. 그 다음에 유체 클러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부 클러치 페달이 없어요. 클러치가 없는 게 아니고 클러치 페달이 없는 클러치입니다. 오일을 이용해서 클러치 작용을 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 클러치가 있는데 전자 클러치는 잘 사용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찰 클러치나 유체 클러치를 쓴다. 중장비는 대부분이 유체 클러치입니다. 이 유체 클러치를 개량해 놓은 것이 토크 컨버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클러치의 구성인데 이 클러치의 구성에서 보면 먼저 클러치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어요. 원명으로 되어 있고 이 클러치판에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클러치 디스크에 보면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다. 이 스프링이 어떤 일을 하느냐. 스프링이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는데 용수철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용수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판과 판 사이에 그러니까 클러치판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기어의 이빨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빨 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어 있고 양 가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클러치판이 연결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되죠. 그러면 보시면은 이 중간에 용수철이 이렇게 한 3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용수철이. 이게 무슨 스프링인가 하면은 비틀링 코일 스프링 또는 토션 스프링 이럽니다. 그러니까 토션, 댐퍼, 비틀링 코일 스프링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감독 출제위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야. 자, 엔진이 돌아가는데 정지된 물체가 와서 갑자기 접촉이 되면 얘가 뒤틀려 버리죠. 그죠? 정지되어 있는 게 와서 돌아가는 물체에 닿으면 클러치판이 뒤틀린다. 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클러치 접속 시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토션 댐퍼 비틀링 코일 스프링이다. 용수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판을 놓고 보면 여기 디스크라고 하는 성면 자체가 있고 성면과 성면 사이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리벳으로 볼트를 이렇게 박아 놨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 얘가 펴지겠죠. 속에 있는 스프링이. 펴졌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게 눌렸다 풀렸다를 하게 되는데 이 눌렸다 풀렸다 하는 스프링 자체가 얘가 무슨 스프링인가 하면 쿠션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얘는 쿠션. 자, 클러치를 여러분들이 스프링의 힘으로 눌렀다 놨다를 해요. 밟았다 놨다 그러면 밟으면은 스프링을 힘을 빼버립니다. 빼버렸다가 페달을 놓게 되면 덜컹하니 내려가요. 스프링이 눌러가지고 접촉이 될 때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붙게 되면은
판 자체가 손상이 빨리 와. 디스크가.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댐퍼 스프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토션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고 토션 스프링과 쿠션 스프링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찰 개수는 필요가 없어요. 자, 토션 스프링과 쿠션 스프링의 기능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압력판이라고 있는데 이 압력판이 클러치 디스크를 밀어서 엔진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해요.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압력판은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으로 클러치판을 어디로? 플라이 휠에 밀착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클러치판을 플라이 휠에 밀착시키는 일을 한다에만 줄을 치워 놓으시면 돼요. 밑줄 쫙 그러죠. 그래서 압력판 자체는 클러치판을 엔진에 밀어붙이는 판이다. 이 밀어붙이는 힘은 클러치 스프링에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닐리스 레버 그러는데 닐리스 레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클러치를 뜯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 압력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발이 3개짜리 또는 요즘에 나오는 다이아프램 스프링 방식 그러면 스프링처럼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철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철판에 베어링을 갖다 붙이고 띄어내기 위해서나 그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닐리스 레버가 되죠. 이 닐리스 레버가 버스는 4개의 발로 되어 있고 일반 차량은 지금은 다이아프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산발이라고 해서 발이 3개가 나와 있죠. 이 산발이 발을 얘기해서 닐리스 레버라고 한다. 그래서 닐리스 베어링의 힘을 받아서 압력판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이 닐리스 레버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게 발이 3개, 4개 그랬죠? 그 3발이 4발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은 연세가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통 3발이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스크는 클러치판이고 3발이는 압력판을 눌렀다 놨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뭐 이 클러치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기계식 클러치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클러치 스프링은 압력판 위에 설치되는 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압력판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닐리스 베어링은 여러분들이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움직이는 베어링. 움직이는 베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닐리스 베어링이 닐리스 레버에 닿아 있다. 이렇게 되면 클러치가 끊어지는 상태야. 그럼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페달을 밟지 않기 때문에 닐리스 레버와 닐리스 베어링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닐리스 베어링에는 앵귤러 볼 베어링, 카본형이 있다. 이건 그냥 종류들의 베어링의 종류. 이 베어링이 손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납니다. 베어링이 손상되면은. 베어링 돌아가는 소리. 페달을 밟았을 때만 소리 난다 그러면 닐리스 베어링이 이상이 있다. 닐리스 베어링은 영구주유 베어링이에요. 영구주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삭삭삭삭 소리가 나면은 베어링을 교체를 해야죠. 그래야 소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 영구 베어링 자체에 오일리스 베어링을 쓰던가 해서 기름을 쳐놓은 게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밀폐시킨 형상의 베어링입니다. 그러니까 폐차시킬 때까지 쓸 수 있는 베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클러치에서는 디스크판에 있는 쿠션 스프링하고 댐퍼 스프링이라고 하는 토션 스프링 2개 하고 다음에 압력판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판은 클러치판을 디스크를 클러치판이라는 디스크 자체를 어디로? 엔진 플라이 휠에 밀착시키는 거다. 또 한 가지 보면 이론상에 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오는 문제가 있죠. 클러치에 대해서.
클러치의 용량이 나오는데 이 클러치의 용량은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는 아마 그 클러치 용량에 대해서는 놓지를 않았을 거예요. 클러치 용량 자체는 엔진의 출력이죠. 엔진의 회전력보다 크거나 적어야 된다. 클러치 용량은 엔진 회전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유는 클러치 작동을 확실하게 시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위해서. 용량이 크다. 용량이 크면 클러치 접속 시 엔진이 정지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운전 연습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 시 엔진 정지된다. 기계식 변속기를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클러치를 딱 띄게 되면 엔진이 시동이 폭 꺼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 용량이 이번에 적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져요.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동력 전달 시 클러치에 미끄러짐이 생긴다. 뭐 타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특히 언덕길로 올라갈 때 악셀에서 페달을 밟으면 속도는 안 나고 그냥 엔진 소리만 크고 뭐 타는 냄새가 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클러치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클러치 용량은 대략 어느 정도냐? 클러치 용량은 엔진 회전력보다 1.5 내지 약 2. 여러분들 시험에는 2.5배 나오는데 원래는 2.3배입니다. 1.5 내지 2.5배 정도이다. 예, 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클러치 용량은 1.5 내지 2.5배 정도로서 엔진 회전력에 비해서 크고, 예, 크면은 클러치가 연결될 때 엔진 시동이 꺼진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는 이제 클러치 페달의 유격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클러치 페달의 유격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계식을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다 보니까 클러치 페달을 밟기 전에 클러치 페달 자체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은 힘을 받기 전까지 페달이 공짜로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라고 하는 산발이에 닿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 자체가 보통 25 내지 약 30mm 정도를 두는데, 이게 클러치 페달이 너무 유격이 크거나 적게 되면, 유격이 크다 그러면은 실제 클러치를 작동시키는 거리가 짧다라는 얘기야. 유격이 적다 또는 유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변속을 하고 스타트를 할 때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다 떼야 차가 나간다. 그러니까 쉽게 보십시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크면은 클러치를 작동시키는 거리가 짧은 거예요. 유격이 없다 그러면 클러치를 움직여주는 거리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변속을 할 때 클러치가 잘 안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클 때입니다. 크게 되면 다 안 꺾여. 그러니까 동력 차단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클러치 자체의 유격이 작으면 스베르 해. 스베르라고 그러죠.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타는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표현할 때 혹은 중장비에서 장비를 운전 중에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거의 다 떼어야 차가 나간다. 차가 스타트가 된다.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클러치 페달의 유격은 어떠냐? 적다. 그죠? 적은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클러치 페달을 움직여줄 수 있는 클러치 페달의 조작기구는 기계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어요. 주로 이제 대형차 쪽에서 쓰는 것이 유압식이고, 일반 차량이나 일반 소형 작은 장비에 쓰는 것은 케이블 방식인 기계식을 씁니다. 이 유격의 조정 자체는 조정 링케지를 이용하거나, 유압식은
휠 실린더라고 하는 슬리브 실린더가 있어요. 변속기 옆면에 붙어 있고 클러치 실린더가 있긴 한데 이 클러치 실린더의 푸시로드 길이로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기계식 클러치에서 지금 조작교의 클러치 페달의 유격은 25 내지 30mm다. 이 정도 아시고 다음에 조정하는 것은 조정 링케이지를 움직여서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식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록은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클러치에서 나오는 게 클러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클러치 필요성. 클러치는 왜 필요하냐? 시동 걸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어 바꿀 때 필요하고 다음에 관성 운전 때문에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클러치 판에 설치되는 스프링은 쿠션 스프링이 있고 얘는 접속 시 충격을 흡수해서 변형이나 손상되는 것, 클러치 판이 변형 또는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고 그 다음에 클러치 접속 시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토션 스프링 또는 피틀링 코일 스프링 또는 토션 스프링이라는 거죠. 댐퍼 스프링. 이 스프링의 두 가지 기능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릴리스 레버라고 압력판이라고 하는 것은 클러치판의 디스크라는 거죠. 디스크를 클러치판을 플라이휠에 엔진 플라이휠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클러치 페달의 자유 유격 자체가 크거나 적을 시에 영향을 묻게 돼요. 그러니까 클러치가 끊어짐이 나쁜 것은 유격이 적을 때, 또 클러치의 끊어짐이 나쁜 것은 제가 잘못 설명했나요? 클러치의 끊어짐 차단 물량은 유격이 클 때, 그 다음에 클러치가 잘 연결했는데 접속이 안 되고 끌리던가 혹은 덜덜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유격이 적을 때, 페달을 완전히 떼야 차가 스타트가 되는 것은 유격이 적을 때다. 이렇게 해서 기계식은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클러치에서. 그 다음에 이 기계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면서 운전자가 필요하죠. 이렇게 운전자가 필요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변속기 자체도 자동을 쓰고 있고 클러치 또한 자동을 쓰게 되는데 이 자동 클러치 자체가 유체 클러치입니다. 자, 유체 클러치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